예. 자, 그 교재 다 받으셨어요? 예, 좀 두껍죠? 중개사법 치고는 되게 두꺼워요. 그렇죠? 방문학 교재가 좀 두꺼운데, 자, 이걸 어차피 이제 뭐 어차피 2달 과정이니까 2달 끝내야 되는데, 뭐 8번에 이걸 끝내기가 참 부담스럽죠. 그래서 3, 4월 달에는 기본적인 거 학고고, 이제 5, 6월 달에 좀 더 깊게 1, 2월 달에 좀 기본적인 거, 3, 4월 달에 좀 심화 과정 이렇게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따라오시면 돼요. 부담 없이 쭉 따라오시면 되고, 내가 강의하면서 밑줄을 그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 밑줄 부분 이제 이걸 처음부터 다 하기는 부담스럽잖아요. 양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하란 대로만 쭉 해서 따라오면 된다. 그죠? 예. 뭐 저는 제 이름을 아실려나 모르겠네. 저는 뭐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공인중개사법 강의를 제가 이 과목만 27년째 하고 있어요. 27년째. 예, 그래서 오랫동안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서 이제 항상 뭐 여기를 오게 됐는데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해봐야죠. 그렇죠. 내가 천안 쪽에서는 좀 오래 했어요. 강의를 오래 했는데 아산은 처음이거든요. 아산 쪽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멀긴 하네요. 아산이 집에서 올라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좀 멀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작년에 공부 좀 해보신 분 있어요? 여기 작년에 누가 해보셨어요? 예, 거기 또 두 분. 예, 그렇죠. 해봐서 알겠지만 이제 그 공부하기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점수가 그렇다고 바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해하기 쉽다 뿐이지. 점수하고 바로 연결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대로 짚어준 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와요. 과목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요. 과목마다 민법은 민법에 맞게 해야 되고 학개론은 학개론에 맞게 해야 되고 우리 과목 중개사법은 중개사법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뭐 어차피 기초부터 차근차근 올라갈 거예요. 기초부터 뭐 차근차근 올라갈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쭉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 표지를 한번 보세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과목이. 이게 이제 우리 과목이거든요. 이제 표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하나 추가가 됐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추가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이 과목이. 그래서 이제 이 파트가 이제 여러분 교재 딱 반 정도 될 거예요. 반 정도 돼요. 넘겨보시면 반 정도 돼요. 한 중간 정도 잡고 딱 넘겨보세요. 한 반 정도 돼요. 그 색깔 있는 부분 있잖아요. 362페이지. 360페이지 나와요. 그러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중개 실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페이지 수로 보면은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페이지 수로 보면 절반 정도 되고 있다. 페이지 수로 보면은 절반 정도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28문제 정도 나와요. 이제 40문제 중에서. 여기 다 맞으면 70점 나와요. 70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5문제 정도 나와요. 작년에 6문제 나왔는데 하여튼 5문제. 여기는 8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40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파트가 이제 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까지 이제 실무는 한 8문제 정도 나오는데 실무는 다른 과목하고 다 연계돼 있어. 특히 민법, 공법 뭐 이렇게
그래서 다른 과목 같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실무는 뭐 당장 급한 거 아니에요. 서서히 해도 돼요. 5개월 이후에 해도 되고 서서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가 법이거든요. 이 법. 이 두 가지가 법이에요. 법. 이것을 먼저 잡아놓은 게 중요해요. 중요. 여기만 다 맞으면 80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은 최소한 80점 빼주셔야 돼요. 60점 맞아도 되지만 80점 목표로 해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80점 목표로 해야지 안정권에 들어가거든요. 2차 과목은. 어차피 2차는 2차끼리 계산하거든요. 평균 60점으로. 1차는 1차끼리 계산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은 빠지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수업 빠지지 말았냐면, 다른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이야기 할 거예요. 이 빠져버리면 이걸 뭐라 할까?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일은 다 다른 과목 들어가잖아요. 다른 과목 하기도 바쁘잖아요. 모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번씩 빠져버리면 이 보충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 내에서. 그래서 이제 한 번 빠고, 두 번 빠고, 세 번 빠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쌓여버려요, 이제. 그럼 공부 못해요. 하기가 싫어. 왜? 양이 너무 많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날 배운 것은 그날 소화해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복습할 때도 시간이 없으면 제목이라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 끝내야 돼요. 그 과목을. 그렇게 해서 내일은 또 다른 과목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날 배운 것은 그날 끝내야만이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쫓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제 1시간이 있다면 1시간을 복습하는 거고 30분 남다 그러면 30분 동안 복습을 해서 끝내야 돼요. 그죠? 맞게. 그렇게 해서 강역별로 그렇게 해서 쫓아와야 돼요. 왜냐면 뭐 내일은 또 다른 과목 들어가고 모레는 또 다른 과목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는 또 뒷진도 나가잖아요. 이걸 또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진도 나가기 때문에 자주 잊어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렇게 하시고 쭉 따라오시면 돼요. 자. 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쭉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중개실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공인중개사 법령, 중개실무. 이제 줄여서 공인중개사법, 더 줄이면 중개사법 그래요. 그래서 내가 중개사법을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을 줄여서 중개사법. 자, 이렇게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쭉 쫓아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진도 나가볼게요. 여러분 교재 43페이지를 봐주세요. 자, 2페이지 총설 있잖아요. 총설에서 뭐 연역 같은 건 볼 필요 없어요. 이건 연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간 나면 조금 봐드릴게요. 이건 뭐 시험 나온 적은 없으니까 요즘 들어서. 자, 그래서 이제 거기 43페이지 보면 2번 법우체계 공인중개사법 구성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 법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걸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법령이란 말을 쓰고 있잖아요. 법령. 자, 이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법이다. 이것이 법률입니다. 법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을 우리가 달리 표현해서 뭐라 하냐? 대통령령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라고 있어요. 이걸 국토교통부령이라는 말을 써요. 줄여서 이제 국령 그런데 국토교통부령. 교재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칠판을 보세요. 내가 밑줄 볼 테니까. 이 법이 법률이고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이다. 이 개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법이 법률이고 시행령이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이다. 이걸 포괄해서 공인중개사법령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체가 시험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공부가 들어가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하고 법령 개념은 틀려요. 법령은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다. 시행령을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러분 교재 이쪽으로 볼게요. 그 헌법 볼 필요 없고요. 헌법 볼 필요 없고 2번, 3번, 4번 묶으세요. 자, 2번하고 3번하고 4번 묶어갖고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적으세요. 법령. 법이라고 적지 말고 법령. 공인중개사 법령입니다. 자, 이걸 합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이란 말을 써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이제 법하고 법령 개념은 다르다 그랬어요. 법령은 포괄하는 개념이고 대통령령이 시행령입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시행규칙이다. 이게 흔들면 안 돼. 내가 한 달 후에 시행령이 뭐냐 그러면 국토교통부령 그래요. 그럼 틀려. 시행령은 뭡니까? 대통령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기본이에요, 기본. 이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됐죠? 그 내용은 볼 필요 없고, 자, 디핑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라는 단어가 있죠. 뭐 있어, 없어? 이것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개업소 사장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말을 써요. 개업공인 처음 들어봐요?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좀 이따 배울 건데 용어 배울 건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말을 쓰거든요. 이분들이 겸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 뭐냐? 경공매 이거거든요. 경매 낙찰 받아주고 보수 받는 거. 이거요. 이럴 때는 이 법을 적용받아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하고 예규 이걸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뒤쪽에 우리 과목 끝틀에 나와요. 끝틀에서 배울 건데,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내용은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법이 이거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규칙 및 애교. 이 제목만 좀 읽어 두세요. 이 제목.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이제 조례가 있죠. 6번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란 말이 있어 없어요? 이건 이제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거거든요. 이 조례에 우리는 대부분 이걸 공부를 해요. 이 세 가지가 법이거든요. 이걸 공부를 하는데, 이 속에 이제 조례에 따르는 법 규정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택을 중개하면 그 보수 있잖아요. 보수 얼마나 받아야 되느냐. 보수 얼마나 받아야 되냐. 주택 중개했을 때. 그때 이 조례를 따라서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하고, 또 우리가 관청에서 뭐 등록 신청할 때 무슨 일을 하면 수수료 달라고 하잖아요. 이 수수료 납부도 조례에 따라서 납부를 하도록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례를 따르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가로 2번에 보면 중간에 주택중개보수요일이란 말이 있어요. 거기 밑줄 보시고 행정수수료란 말이 있을 거예요. 거기 딱 밑줄 보세요. 이건 조례를 따르게 되었어요. 이건 뭘 따른다? 조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는 이런 것만 따르게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조례를 따르야 하는 규정들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법은 이제 뭐 조례랄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예규는 뭐 큰 내용은 없고 이제 이 세 가지가 법령이다. 이걸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시행령이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령. 법령은 포괄 개념이다. 끝났죠? 예, 그 정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뭐 이거 자체가 시험 나온 건 아니고 공부하는데 필요하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제목 한번 뭐 읽어보세요. 뭐라 했어요? 자, 우리가 배운 과목이 공인중개사법이거든요.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진 법이냐, 이거 이제 어떠냐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배운 과목이 공인중개사법, 여러분들 지금 이 교재 공인중개사법 줄여서 더 줄이면 중개사법 그래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을 분류할 때는 일반법하고 특별법 이렇게가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그 둘 중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둘 다 들어갑니다. 이제 상대적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부동산 중개하고 중개업과 관련해서는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이거든요. 일반인 누구에게나.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 있죠.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
또 중개 관련된 분야, 이것은 누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적용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개업 하잖아요. 그럼 우리 법을 적용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누구나 적용되면서 중개 관련해서는 일반법, 또 중개 관련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그래서 기본법이라는 말을 써요. 이해되셨어요? 자, 일반법이면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민법하고 비교하면 또는 상법하고 비교하면 우리 중개사법이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특별법이란 게 뭐예요? 일반법은 일반인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고, 특별법이라는 것은 특정 사람이랄지 특정 지역이랄지 특정 분야에만 적용되는 걸 말해요. 그죠? 한정된 분야, 한정된 지역, 한정된 사람에 적용되는 법이 특별법이에요. 됐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민법은 일반인 누구에게나 적용돼요. 그죠? 뭐 일반인 누구에게나. 뭐 채권자고 채무자, 매도인하고 하면서 뭐 일반인 누구나 적용되는 법이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적용받는다 그랬죠. 물론 일반인 적용되는 거 있지만 주로. 그리고 중개 분야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그럼 범위가 한정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그러니까 민법하고 비교하면 특별법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왜 이걸 구별하냐면, 우리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이건 뭐냐면 법이 서로 저촉됐을 때 특별법이 먼저 적용돼요. 그리고 특별법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워서 모르겠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민법에서 쌍방대리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민법에서 허락이 있으면 돼. 본인들이 허락이 쌍방대리 해서 좋다. 근데 우리 중개사법 허락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럼 이쪽 쌍방대리 법 규정하고 우리 중개사법 쌍방대리 규정이 서로 다르잖아요. 저촉되잖아요. 뭐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우리 중개사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허락이 있어도 쌍방대리 못 한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허락이 있어도. 그죠? 근데 일반인들은 중개업 종사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본인 허락이 있으면 쌍방대리도 가능해요. 원리가 그거예요. 또 우리 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나 상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특별법, 그래서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 때문에 이걸 구별을 하는 건데, 하여튼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민법하고나 상법하고 비교하면 특별법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을 분류할 때는 공법, 사법, 중간법 또는 사회법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그 셋 중에 어디 들어가 있느냐? 사회법에 들어가요. 이 사회법을 중간법이란 말을 쓰고, 중간법을 또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혼합법이란 말을 써요. 이것은 공법하고 사법의 중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공법하고 무엇의 중간이다? 사법. 자, 공법은 주로 국가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닌 중간 형태 법이다. 그래서 중간법이라는 말을 써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공법은 뭐 형법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뭐 형법, 부동산 공법도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건 민법이 대표적이에요. 뭐 채권자고 채무자 뭐 이런 거. 됐어요? 자,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중간법은 이제 우리 과목은 이걸 가지고 다 해결이 돼요. 자, 앞으로 내가 이거 쓰면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건물입니다, 건물. 건 동그라미 쓰면 건물. 누구 건물? 가부 건물. 그럼 이 사람 의뢰인. 자, 이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 아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뭐라 했어요? 중개업소 사장. 개공 좀 이따 배워요. 자, 의뢰가 팔고 싶으니까 중개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와요. 그럼 둘이 계약이 이루어져요. 중개해달라. 알았다. 승낙 떨어지면 계약. 나 중개 못 해주겠다 그러면 계약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의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할까요? 자, 우리 여기. 잘 모르겠죠? 예, 네, 우리 여기. 무슨 계약인지 모르겠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오늘 처음 온 사람 잘 몰라요. 작년에 했던 사람 알죠? 그래서 이걸 중개계약이라 그래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억지로 안 내도 돼요. 어차피 한 바퀴 돌면 한 20번, 30번은 나오니까.
자동 암기돼요. 이 책 한 바퀴 돌아가면 20, 30번은 이야기할 거니까 억지로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중개계약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기초예요. 기초.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중개계약은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되죠. 이걸 사법적 요소예요. 사법적. 개인과 개인과는. 사법적 요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요소다? 사법적 요소. 자, 근데 개공은 보수를 많이 받으려래요? 적게 받으려래요? 많이. 그러니까 미리 중개계약을 맺을 때 얼마 보수 달라 미리 약정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약정 안 하지 않고 계약 끝나고 달라 할 수도 있지만 미리 합의해서 얼마 달라 약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공이 초과 보수 약정을 해서 수령을 했어요. 그러면 아직 안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 법에서 이걸 많이 받게 하겠어요? 못 받게 하겠어요? 공부 안 해도 못 받게 하겠죠? 그건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법에서 제재를 부과합니다. 우리 법이 공인중개사법 제재. 그럼 이 제재가 뭐냐면 보수 더 받으면 징역 벌금 들어가요. 1년하고 1천. 징역 벌금 들어가는데 이 제재는 징역하고 벌금 국가에서 형벌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공법적 요소예요. 형법처럼. 이게 공법적 요소라고. 이게 이제 제재.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를 하나씩 들면 예를 들어서 여기 행정 형벌. 징역 벌금은 행정 형벌이라고 하거든요. 형벌이라 그래요. 징역 벌금을. 자, 그러면 이런 제재 규정이 우리 과목에 엄청 많아요. 이거 이제 머릿속에 넣기 이게 힘들어. 이 제재를 넣어야 되는데 그래 점수가 나오거든요. 이런 건 공법적 요소예요. 그리고 합의하는 규정은 사법적 요소. 이거 하나씩 예를 든 거고 이런 규정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법에가. 잘못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있고 합의를 한 규정도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혼합법, 중간 형태에 따라서 중간법, 그래서 또는 사회법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기본 나왔으니까 둘이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그럼 이렇게 맺는 계약을 뭐라 할까요? 상대방 찾아갖고 이렇게 소개해서 이렇게 맺는 계약을 갑하고 을하고 맺는 계약을 뭐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찍어봐요. 네? 네, 좋았어요. 자, 뒷분. 직거래? 아니, 무슨 계약이라고 하는데, 직거래는 직거래인데. 자, 여기는. 전혀 여기. 감이 안 와요? 우리 뒤에 흰 마스크. 우리 여기는. 자, 이걸 거래 계약이라 그래요. 거래한다고 하잖아요. 무슨 계약? 거래 계약이란 말이죠. 이건 가장 기본이 우리 과목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강의가 계속 이루어져요. 이거. 물건하고 중개계약, 거래계약. 자, 거래계약, 매매계약도 거래계약, 임대차 계약도 거래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도 거래계약, 통틀어서 무슨 계약? 갑하고 을하고. 오늘 다 모르고 이것만 알고 가도 돼요, 사실. 그죠?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갑하고 을하고 맺는 계약? 거래계약. 이렇게 표현을 해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매매계약도 거래계약, 임대차계약도 거래계약. 그죠? 자, 이건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이건 이제 물건이고, 중개할 수 있는 물건들. 건물입니다. 이건 이제 중개업소 사장, 개공.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과목은 다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사회법이다. 그리고, 법을 분류할 때는 국내법하고 국제법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우리 법은 어디에 들어갈까? 국내법. 이것은 미국이나 영국에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죠. 그 국내법이라 그래요. 물론 우리나라에 있는 애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는 애국이든 내국이든 다 적용을 받습니다. 국내법. 그리고 이제 법을 또 분류할 때는 실체법하고 절차법인데 우리 중개사법은 전체적으로 보면 실체법으로 보고 있어요. 절차적 규정도 있어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거기 44페이지 3번에 보면은 창세를 밑줄 그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무슨 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기본법. 가로 안에 뭐였어요? 일반법. 그래서 두 번째 줄 밑줄 즉. 거기서부터 중개하고 중개업에 관해서 지역에 관계없이 성별, 연령, 국적 불문하고 적용된다.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다 우리 중개사법을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받는다. 그래서 기본법.
일반적으로 적용되면서 일반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나와 있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민법하고 상법하고 비교하면 우리 법이 어디에 들어가?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거기 양가리 일반 따라서 세 번째 줄부터 밑줄 보세요. 자, 공인중개사법하고 민법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개 분야에 당연히 이 분야 기본법인 공인중개사법이 우선 적용되고, 그렇죠? 왜? 우리 과목이 특별법이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 규정이 없는 사항은 후순위로 민법이 적용된다. 거기까지 한번 적었어요. 그래서 특별법 우선 원칙이란 말. 저쪽 됐을 때는 우리 중개사법 먼저 적용되고, 이렇게 없을 때는 그런 경우도 우리 법이 먼저 적용되고, 우리 법이 없으면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그 지문 한번 봐주세요. 자, TP 넘기세요. 자, 3번 제목이 뭐예요? 사회법, 중간법, 혼합법. 첫째 줄, 두 번째 줄만 해줘보세요. 세 번째 줄까지. 공인중개사법은 공법관계하고, 자, 후단에 사법관계가 혼재된 사회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도표 바로 위에, 넓혀보기 바로 위에 네 번째 따라서 있어요. 따라서. 찾았어요? 네, 거기서부터 쭉 보는데, 공권의 행정 사법 주체, 지도 감독하고, 뭐, 뒤에 행정 처분하고 행정형벌 두 가지만 동그라미 주세요. 지도 감독 규정이랄지 행정형벌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징역, 벌금을 말합니다. 이런 규정은 공법적 요소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규정, 원리만 알면 되니까, 이런 것은 공법적 규정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동그라미. 이 중개계약은 무슨 요소다? 사법적 요소다. 자, 밑줄 그은 것은 내가 칠판에 적은 거, 또는 이야기했던 걸 밑줄 긋는 거예요. 다른 거 밑줄 안 긋습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죠. 결론은 제목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데, 어차피 이해 돕기에서, 그렇죠? 예, 그 정도. 자, 오른쪽 페이지. 국내법이라 해서 국제법이라 해서 국내법. 자, 그래서 첫째 줄, 두 번째 줄까지만 밑줄 보세요. 이 법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효력에 미치고, 따라서 내 외국인 불문하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적용받는다. 그 두 번째 줄까지 밑줄 것이고,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실체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개 관련해서는 일반법, 민법하고 관계성은 특별법, 공법, 사법 아닌 중간법.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국내법, 실체법이다. 됐어요? 예, 이제 결론은 이제 제목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이해 돕기에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7페이지, 2절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 법 조문 박스를 보세요, 박스. 박스에 법 1조 나와 있어요? 예, 그것을 이제 해설해 놓은 건 뒷페이지까지요. 그건 해설 볼 필요 없어요. 그 두 줄만 알면 돼요. 두 줄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한 페이지 읽으려면 시간만 걸리잖아요. 읽을 필요 없고, 두 줄만 알면 되는데, 자, 보세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 제고하고 끊으세요. 이거 1번입니다. 번호 매겨 넣으세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이게 몇 번? 2번. 가까이 끊으세요. 그리고 공공경제 입안. 이 세 가지. 세 가지를 정확하게만 알아놓으면 돼요. 밑에 읽으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이 두 줄을 정확하게만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제 주의할 거 있잖아요. 두 번째가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고 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고 했어요. 중개업입니다. 중개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이제 시험에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러면 틀려. 비슷하잖아요. 근데 중개하고 부동산업 개념은 틀려. 중개는 소개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에다 동그라미. 그 지문이 빠져버리면 틀려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이것만 주의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재정 목적, 근데 이 재정 목적 두 줄밖에 안 되잖아요.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서 반은 틀려 나가요. 다 맞을 것 같죠? 지금 풀면 맞지. 지금 풀면.
한 일주일만 지나봐. 그렇죠? 일주일 지나서 이 재정 목적 옳은 걸 골라라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반은 틀려 나갑니다. 두 줄밖에 안 되는데도 왜? 잊어먹기도 하고 또 아리까리해요. 시간 지나면. 그래서 이제 이 두 줄이라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밑에 한 페이지를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두 줄을 정확하게만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49페이지 3절 들어갑니다. 3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영어 정의 나오죠. 이제 무슨 법을 공부하면 영어부터 알아야 되는 걸 알아야 되죠. 이제 영어를 알아야지 또 공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 영어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매년 나오는데 가장 또 자주 틀려.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자주 틀린 거 영어예요. 여러분들이 그 9월달 가봐. 9월달 모의고사 보면 다른 건 그래도 대충 맞아. 공부했으니까. 근데 영어는 맨날 틀려. 처음부터 배운대. 영어는 처음부터 배운데도 막 틀려.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영어는 그렇다고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알아야지 안 틀립니다. 그래서 영어도 공부할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기본적인 거 하고 이제 3, 4월 달에 또 좀 깊게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봐보세요.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중개란 용어가 나와요. 중개가 소개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거기는 중개업이 먼저 나오죠. 중개업.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용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용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용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 용어가 몇 가지? 6가지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다 시험이 자주 나와요. 근데 이제 단독 문제로 시험 나온 거 이 2가지. 단독 문제로도 시험 나와요. 중개 관련 문제, 중개업의 관련 문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막 섞어서 나올 거고.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왜냐면 양이 많거든, 저 위에 것이. 그러니까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가능한 거예요. 오지선대요. 그래서 이제 중개 개념부터 공부할 건데, 중개. 자, 여러분 교재. 거기 그 50페이지 넘겨보세요. 50페이지 보면 청색 1번에 보면 중개의 정의란 말이 있어 없어요? 첫째 줄, 두 번째 줄, 이게 법 조문이거든요. 읽으면서 밑줄 끊으세요. 법 몇 줄 알았어요? 3조. 우리 중개사법을 말합니다. 이게 법의 규정에 따라서 법정이란 말을 써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자, 그 다음에 거래 뭐라 그랬어요? 당사자 간의 뭘 중개합니까? 매매하고 또 교환하고 또 임대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그 밖에 권리입니다. 그 밖에 권리의 무슨 행위? 득실 변경 행위를 의무한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이게 중개 개념이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해석하는 거죠. 이제 이걸, 이 조문을. 법 정의란 뜻이 뭘까? 법률의 규정. 법에 정한다 이 뜻 아닐까요? 중개 대상물은 이 개업공인중개사 이분이 중개할 수 있는 물건. 그럼 우리가 다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에서 이것만 중개하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걸 공부해. 자, 토지는 공부 안 해도 대충 알죠? 그죠? 그럼 건축물은 중개할 수 있겠죠? 이거 2가지는 공부 안 해도 알잖아요. 그 밖에 토지 정착물도 중개할 수 있어. 그 밖에. 그 밖이란 말은 뭐냐면 건축물도 토지 정착물 중에 하나잖아요. 건축물 뺀. 건축물은 별도로 공부했으니까 나머지 정착물을 말해요. 건축물 제한 나머지 정착물들. 그리고 임목 중개할 수 있어요. 임목. 자, 임목이 뭘 것 같아요? 수목인데 어떤 수목? 주인 있는 수목이 임목. 그럼 주인 없는 수목은? 그건 생각도 안 나? 그쵸?
예, 등기된 수목을 말해요. 이제 내 것이라고 등기를 해놓은 수목을 임목이라. 이제 앞으로 배워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 테스트 한번 해보게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나. 그렇죠? 한번 해본 거고, 좀 이따 배워요. 임목이 뭐고, 이런 걸 배워 나갈 거예요. 자, 이것도 중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중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법에서 이것을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이 속에 자동차랄지 선박이랄지 항공기 중개는 있어 없어? 없잖아요. 어디가 있어? 어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중개 못해.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중개할 수 있는 게 이것만 중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동차랄지 여러분들 뭐 자동차를 중개한다? 틀려. 선박을 중개한다? 틀려. 항공기 중개한다? 틀려. 중장비 틀려. 뭐 금전도 중개 못해요. 권리금도 못하고, 우리가 상가 임대하면 권리금 있잖아요. 이런 거 중개 다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중개할 수 없는 물건들. 그래서, 이것이 중개할 수 있는 물건들이구나.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밑줄 긋게요. 자, 양가로 1번에 보면 법정 중개 대상물이 있어요. 두 번째 줄 중간에, 이외에는 거기서부터 토지, 건축물, 기타 토지 정착물, 그리고 세 번째 후단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있다. 거기까지만 밑줄 그으세요. 거기까지 밑줄 그었습니까? 아주 좋아요. 밑줄 그었죠? 어떻게 그었어요? 진하게. 진하게 그어야 돼. 진하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자, 거래 당사자. 칠판 보세요. 책은 좀 이따 내가 밑줄 그어둘 테니까. 거래 당사자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갑하을을 말합니다. 이게 건물이 버렸죠? 갑하을. 그럼 이제 이 매매는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럼 거래 당사자가 누가 되겠어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되는 거고. 교환하는 물건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뭐 건물하고 토지하고 바꾼다 할지 아파트하고 바꾼다 할지 이거 교환계약인데 이건 교환 당사자 쌍방을 말하고, 자, 임대차 같은 경우는 유상으로 빌려주고 빌려 쓰는 걸 말하거든요. 자, 이것을 임대인이란 말을 쓰고 있고, 여기는 뭐라래요?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이 세 가지는 당연히 중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밖의 권리도 중개할 수 있어요. 이 권리 속에가 전세권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전세권에서 중개할 수 있는데, 전세권도 중개할 수 있는데, 전세권에서 거래 당사자는 누굴까? 이걸 누구라 할까? 이쪽을. 전세권자? 여기는? 예,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이거 흔들면 안 돼. 이쪽이 설정자예요. 주인 쪽이. 그러니까 임대인 쪽이, 이쪽이 전세권 설정자란 말을 써요.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자란 말을 쓰고, 들어간 사람은 뭐라? 전세권. 이거 거꾸로 알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 한 거예요, 이거. 거꾸로 알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분들이 거래 당사자다, 이 말이에요. 자,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거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를 중개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래 당사자가 누군지 감 잡았죠. 자, 거래 당사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 있습니까? 자, 일단 밑줄 그으면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매매 계약은 매도인하고 매수인, 교환은 쌍방, 임대차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자하고 누구? 지상권자. 빌리는 사람을 권자, 내준 사람을 설정자. 이해됐어요? 거꾸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자, 다시 칠판 보세요. 자, 그 밖의 권리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는 뭐 당연히 중개할 수 있는 거고, 그 밖의 권리도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밖의 권리가 뭐냐? 민법상 권리를 말해요. 어제 민법 배웠죠? 예, 그죠? 그 권리 중에서 모든 권리를 다 중개한 건 아니에요. 중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걸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중개할 수 있어요. 소유권.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셋 다 중개 가능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내용인데 이걸 세 가지를 영익물권이란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영익물권이란 말 어제 들어봤어요? 정신없어. 이거 영익물권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건 셋 다 중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이 지상권이 뭐냐, 지역권이 뭐냐, 전세권이 뭐냐, 이건 민법에서 배워요. 우리 과목을 이걸 중개할 수 있냐, 없냐만 배우는 거예요. 등기법에서는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똑같은 걸 가지고 민법에서는 내용을 배우는 거고, 우리는 중개할 수 있냐, 없냐를 배우는 거고, 공시법에서는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똑같은 걸 가지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 몰라도 관계없어요. 우리 과목에 공부할 때는. 그냥 내용 몰라도 관계없고 일단 중개할 수 있냐 없냐만 생각하세요. 우리 과목 공부할 때는. 그죠? 중개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득이 뭔지 알았어요? 설정계약. 실이 소멸입니다. 변경이 이전을 말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설정 이전을 다 중개할 수 있어요. 설정 이전을 다 중개할 수 있다. 자, 어떻게 중개하느냐? 지상권 설정 계약, 지상권 이전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지역권 이전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권 이전 계약. 이렇게. 감이 안 오죠? 건물 사고 파는 건 중개하는데 감이 오는데 이 권리를 과연 어떻게 중개하지? 권리를?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 지상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지상권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야. 자, 봐보세요. 이게 가부 토지거든요. 가부 토지인데, 자, 우리 여기다 건물을 짓고 주택이라 할게요. 주택을 짓고 살고 싶어 해요. 그럼 나무 토지에다 집을 지으려면 이 토지를 빌려야 돼, 안 빌려야 돼?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용해야 돼. 사용하려면. 그래서 임대차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임대차는 토지를 팔려버리면 이 집 흘러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대항력이 없거든요. 임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 이제 물권인 지상권을 설정해요. 이것도 이제 빌려 쓰는 건데, A라는 계획공인중개사 찾아가갖고, 이 토지에다 집 짓고 살고 싶은데, 소개 좀 해달라. 그러면 개공이 을하고 갑 사이 합의를 이끌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줘요. 그래서 지상권 설정 계약서를 쓴 거죠. 그랬고 보수를 받아요. 이게 지상권 설정 계약입니다. 지상권 무슨 계약? 설정 계약.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지. 갑하고 을 사이에. 그러면 이제 을이 토지를 이렇게 지상권 설정해 놨어요. 이제 쉽게 말해서 빌려놨는데 아직 건물 주택 안 올렸거든요. 안 올리고 있는데 병이 이걸 욕심을 부려요. 내가 여기다 집을 짓고 살고 싶다. 그럼 이미 을이 지금 지상권 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은 이 을하고 지상권 이전 계약을 맺어야 돼요. 지상권 무슨 계약? 이전. 그래서 개공이 이렇게 소개해주고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설정 계약은 갑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맺는 거고, 지상권 이전 계약은 누구하고 맺어야 돼? 을하고 병. 지상권자하고, 그죠? 설정자하고 맺는 게 아니에요. 갑하고 맺는 게 아니라 이미 설정해놨기 때문에 지상권자하고 이렇게 이전 받는 계약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계약공인중개 둘 간의 계약서 써줘요. 을하고 병 사이에. 그래갖고 보수를 받는다. 됐어요? 이러면 이게 설정 이전은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됐어요? 자, 이건 내가 이해를 돕게 한 거고, 이제 결론적으로 문제 푸는 데는 하여튼 이 세 가지는 설정 이전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문제 푸는 데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봐. 이게, 이제 이게 다 뭐 권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중개 파트에서는. 이제 이거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 다 이해가 돼요. 전 과목이 한 바퀴 그래서 돌아야 돼요. 그럼 이해가 다 돼. 지금 안 될 수도 있지만. 자, 보세요. 여기까지 끝났죠? 그럼 담보물권이 뭐가 있겠어요? 담보물권. 저당권. 저당이 뭔지 알죠? 물건 잡히고 돈 빌려 쓰는 거. 자, 이것은 담보물권이라 그래요. 담보로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치권도 담보물권이에요. 또 뭐 또 담보물권이겠어요? 질권도. 그럼 저당은 부동산을 이렇게 담보로 잡히고 돈 빌려 쓰는 거. 이것은 설정 이전 다 중개할 수 있어요. 여기처럼. 그럼 질권은
중개 못합니다. 이건 중개 못해요. 자, 왜 못한가 생각을 해봐요. 질권이 뭘 것 같아요? 질권, 내용, 개념. 머리 두드린다 해서 나와? 지금 머리 두드린다 해서 안 나와요. 자, 질권은 전당포 생각하면 돼요. 뭐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 전당포가 뭐 하는 것이에요? 물건 맡기고 돈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반지를 맡기고 100만 원 빌려 쓰는 거. 그죠? 시계를 맡기고 100만 원 빌려 쓰는 거. 그죠? 이게 질권이거든요. 뭐, 그 전당포 아니어도 관계없어. 옆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 안 빌려줘. 그럼 내가 이게 반지 잡을 테니까 빌려달라. 이거 질권이거든요. 지금 내가 말한 것은 다 동산들이에요. 반지가 됐건, 시계가 됐건, 동산이죠? 질권은 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예요. 부동산에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취급하는 거, 개업공인중개사, 이분들이 취급하는 것은 부동산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중개가 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중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중개 자체가 안 돼. 저당은 다 되고, 질권은 돼, 안 돼? 그럼 유치권은 설정은 안 되고, 이전은 됩니다. 이건 또 나눠지죠. 설정 행위는 안 되고, 이전 행위는 돼요. 이건 판례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럼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다 인정되고 있거든요. 그럼 유치권은 뭘까? 이 생각을 해봐요. 유치권 개념. 이제 가장 쉬운 예로 부동산 유치도 있지만 그 나놓고 이거 생각하면 돼요. 카센터 생각하면 돼요. 카센터가 뭐 하는 것이요? 수리해 준 거죠. 그러면 이제 카센터 주인은 여러분들 수리 고장나고 수리 맡겼잖아요. 그러면 수리비 10만 원이다 가정해봐. 10만 원 가져올 때까지 차를 안 줘도 돼요. 담보로 잡는 거예요. 이거 유치권이에요. 그죠? 그러죠? 근데 차값은 3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수리비는 10만 원. 소유권 행사해서 달라. 못 주겠다 해도 돼요. 그러면 이게 유치권인데 예를 들어서, 근데 유치권 설정은 둘이 계약에서 성립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에 의해서 성립한? 법에 의해서, 민법에서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차 맡길 때 수리비 안 주면 유치권 설정하자 뭐 그런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안 가져오면 당연히 잡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법정 담보물권이라 그래요. 법에 정한 담보. 그래서 개공이 끼어들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래서 다 안 되는 거예요. 설정은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다 안 돼요. 근데 이전은 다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지상권은 아까 둘이 합의해서 지상권 설정하거든요. 근데 법정 지상권이라고 있어요. 법정 지상권은 뭐에 의해서? 법의 규정에서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설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된다? 이전만 되는. 원리가 이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권리 또 많아요. 권리 지금 많은데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여기가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내가 이야기 할 거예요. 그리고 알선이란 건 뭐요? 둘이 연결해주는 행위. 간단히 해서 연결해주는 행위. 이게 뭐다? 알선. 이게 중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제대로 듣고 있었는가? 아니면 멍 때리고 있었는가? 확인 들어갑니다. 토지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 개념 맞아요? 예, 맞죠? 그러면 자동차를 알선한 것은 중개다 아니다? 아니죠. 중개 대상물이 아니요. 다시 연속. 지상권 설정 계약을 알선한 것은 중개 맞습니까? 예. 그러면 유치권 설정 행위를 알선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물건이 됐건 권리가 됐건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그럼 하나 더 연습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그 개업공인 중에서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을 배워요. 그러면 토지 개발하면 좋냐 안 좋냐 누가 물어와서 이 토지를 개발하면 좋냐 물어와서 상담을 해줬어요. 개공이. 개발하면 좋다 또는 안 좋다 상담을 해줬군요. 이건 중개 개념에 들어갈까? 들어갈 것 같아? 토지니까? 강력주상하십니까? 이건 중개 아니에요. 알선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니기 때문에? 알선은 연결해 준 거잖아요. 근데 상담은 고민 해결해 준 거죠. 그렇잖아요. 상담이란 게, 여러분들 뭐, 고민이 있으니까 물어봤을 때 대답해 준 거잖아요. 그럼 이건 소개해 준 게 아니죠. 그죠? 소개가 아니잖아요, 이건. 알선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가 아니에요. 분양 대행도 나중에 개공이 겸업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알선이 아니니까 중개가 아니에요. 상담이랄지 분양 대행. 이해돼서요?
상담에서 분양될 알선이 아니니까 중개가 아닌 거고, 자동차 알선은 맞는데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가 아닌 겁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개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정리해 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밑줄 그로 가야지. 자, 밑줄 그로 갑니다. 자, 아까 어디까지, 거래 당사자까지 밑줄 그었죠? 자, 동그라미 1번 기억 밑줄 그으세요. 매매교환 임대차.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마지막 제줄 매매교환 임대차 밑줄 그으세요. 이건 중개할 수 있는 거고. 자, 5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있어요? 예, 이것은 B 밑줄 그어서 B. 물권인 본권으로서 소유권 중개가 가능하고, B만 밑줄 그으세요. 영위 물권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아까 한 달이죠? 저당권 밑줄 그으세요. 자,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컨대에서 그 밑에 줄 점유권 동그라미. 이건 안 됩니다.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점유권 안 되고, 법정 지상권 성립은 안 돼. 성립에다 동그라미. 법정 저당권 성립 동그라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성립은 무조건 안 된다. 그리고 질권은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거기만 밑쪽에서 나머지 권리는 나누세요. 이건 서서히 할 거예요. 자, DP 넘어오세요. 자, 양가로 3번을 보시게 되면 제목이 뭐요? 알선이 뭘까? 동그라미 1번 네 줄만 밑쪽 오세요. 알선이란 개공이 전문가인 제3자로서 쌍방의 거래 행위에 개입하여 각종 정보, 자료 제공, 권리 분석, 시장 조사 등과 상대방 소개, 이건 동그라미 쳐서 소개, 흥정, 교섭, 조정하는 사실행위, 이런 것을 알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연결해주는 행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둘 간에 연결해주는 행위. 이해됐어요? 소개해주는 행위. 이걸 뭐다? 알선. 여러 가지. 알선 개념이 좀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둘 간에 연결의 행위가 알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그 중개의 3요소가 있어요. 그 중개의 3요소까지 하면 중개는 끝납니다. 자, 중개의 3요소라는 게 뭐냐면, 중개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냐? 이 중개 대상물이 있어야 돼요. 중개 대상물, 이거. 됐어요? 그 다음에 의뢰인이 있어야 돼요. 의뢰가 안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개공이 있어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 이게 중개 3요소예요.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중개가 안 이루어지죠? 이게 중개의 3요소. 물건이 있어야 되고, 의뢰인이 있어야 되고, 개공.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이라 그래. 이 개업공인중개사, 이걸 개공이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서 개공 이렇게 이야기해요. 됐어요? 예. 자, 이분들이 있어야 돼. 근데 꼭 개공이 아니어도 돼요. 일반인도 중개는 할 수 있거든요. 계속하면 처벌받아서 그러지. 그래서 이제 그 첫째 줄만 밑줘보세요. 중개 대상물 동그라미. 중개 의뢰인 동그라미. 자, 중개 행위자. 중개 행위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요?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다. 나와 있습니까? 예. 자, 이것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정도 정리할게요. 자, 중개는 이 정도 정리할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부족한 것은 3, 4월 달에 좀 보충을 해 드릴게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중개 개념이 뭔지 감 잡았죠? 그래서 복습할 때도 밑줄 근거 2줄을 복습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뭐 지금 9월이 아니잖아요. 이게 3, 4월 달에 안 한 것도 했던 거, 3, 4월 달에 했던 거 플러스 알파요. 그 안 했던 거 이렇게. 지금 뭐 환매권이라든지 이런 권리를 다 하기는 그러잖아요. 이제 너무 처음이라. 이해됐어요? 그런 건 서서히 할 거고, 일단은 뭐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 법 조문 숙지 하시고, 밑줄 근거 이제 한번 쭉 봐주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영어 딱 하나 하니까 1시간 끝나버렸어요. 뭐 하니까? 중개 하나 하니까 1시간 끝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1시간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지, 휴식 가져야지. 쉬어야 됩니다. 휴식. 그죠?